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어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계시록이 말하는 짐승의 표는 매매 그리고 추적 감시 기능을 해야 합니다. 이런 조건에 충족되어야만 짐승의 표가 됩니다. 계시록 13장 7절, 17절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첫 번째는 매매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 14장 11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이것은 그 기능이 사람을 쉬지 못하도록 만드는 감시, 추적 기능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표는 매매와 감시 혹은 추적 기능이 만족되는 것이 짐승의 표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짐승의 표로 가는 완성 단계에서 지금 나와 있는 이 베리칩, 이것이 앞으로도 발전될지 그것은 캐션 마크로 남겨두고 말입니다. 베리칩은 다음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매매 기능입니다. 이것은 이미 검증된 겁니다. 또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매매 기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매매를 하고 있죠. 두 번째, GPS 추적 기능, 이게 붙어 있으면 감시가 됩니다. 사람이 어디 가나 그 사람이 감시가 되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설왕설래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GPS 추적 기능, 이것은 지금 현재도 마땅히 되어진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세 번째, 마인드 컨트롤 기능입니다. 실은 세 번째까지는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GPS 추적 기능만 해도 그 사람을 감시하고 통제하는데 충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인드 컨트롤 기능까지가 된다면 그 사람을 감시하는데 완벽한 덫이 되겠죠. 과연 이 베리칩 안의 기능이 마인드 컨트롤이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 베리칩 안에 128개의 유전자, 정확하게는 캐릭터라고 나와 있는데 그 특성이란 뜻 아닙니까? 유전자 특성을 집어넣습니다. 과연 이 유전자 특성을 넣은 128개가 DNA와 RNA를 편집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해서 이 부분만 좀 다룰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세 전자기파. 만약에 GPS 기능이 되면 그걸 통해서 역으로 전자파를 받아서 사람의 뇌파를 조정할 수가 있는 마인드 컨트롤이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본인들이 마인드 컨트롤을 받고 있다라는 사람들이 나와 있죠. 이 부분은 좀 더 밝혀야 할 부분이 될 겁니다. 과연 첫 번째, 두 번째 가운데 첫 번째는 더 이상 밝힐 필요가 없는 부분이 됐고
두 번째, 이 GPS 추적 기능은 증명 가능하냐 하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 좀 어려운 문제지만 마인드 컨트롤 부분이 이게 증명 가능하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밝혀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GPS와 마인드 컨트롤 기능을 가능하게 하려면 이 주장들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려면 배터리가 내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배터리가 없으면 어떤 것도 구동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문제는 함축이 됩니다. 베리칩 안에 있는 배터리가 들어있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이 배터리가 작동이 되려면 모든 기능들을 움직이는 힘은 배터리니까 이 배터리가 자가 충전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없다라고 말하고 ADS사도 자가 충전 방법이 없다라고 발표했지만은 과연 이 베리칩이 자가 충전이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리칩을 개발한 미국의 ADS사가 2004년도 맨 마지막에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나와 있겠지만은 GPS 사장의 스캇 실버만이 나와서 하는 말이 이 칩을 가지고서 납치된 아이들을 추적할 수가 있다, GPS로. 이미 처음 나와서 했던 말이 GPS 추적 기능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GPS가 추적 기능을 발휘하려면 그 칩 안에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야 되고 항상 구동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전파로 그 아이를 추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PLD, 개인 위치 장치가 베리칩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처음 그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말을 바꿨습니다만은.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빌 클린턴 대통령으로 재임할 당시에 상공부 장관이었던 미네타가 이 베리칩을 개발한 AD사에 제안했던 미네타 인크루전. 그러니까 인크루전이라는 것은 뭘 포함한다는 뜻인데 미네타 계획을 포함하는 그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그 제안서 안에는 유전자 코드 128개의 캐릭터가 들어있다. 이걸 넣어서 개인 식별 번호와 법으로 사람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캐릭터라는 것이 특징, 특성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좀 더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는 그 스캇 실버만의 얘기와 그리고 미네타 인크루전이 발표되자 일반 사람들이 베리칩이 그러면 짐승의 표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돌자 개발사가 마음을 바꾼 겁니다. 그것은 일반인들이 베리칩 안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기능이 없다 라고 했고 이것을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서 정보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베리칩 안에 자가충전 배터리가 있다. 이 가장 있어야만 모든 것이 구동이 되죠. 이것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처음부터 위치 추적이 없다라고 해야지 말을 맡은 것은 뭐냐? 우린 그 영상을 나중에 볼 겁니다. 맨 마지막에 ADS사가 갑자기 말을 바꾸어서 베리칩에 추가된 기능을 부인하거나 숨기고 있기 때문에 베리칩에 대해서 지금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사람은 있다, 어떤 사람은 없다라고 논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베리칩의 유무에 따라서, 이 배터리 유무에 따라서 베리칩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능동형 그리고 수동형 RFID입니다. 능동형이라는 것은 베리칩 안에 들어있는 배터리가 자가 충전되어서 항상 어떤 외부로부터의 정보를 수신하고 그리고 안에 있는 정보를 송신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배터리 내장형, 자가 충전형 배터리 내장형, 그것을 능동형 RFID. 아까 말했던 것처럼 ADS에는 그런 거 없다라고 했습니다.
수동형 RFID는 지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이것을 베리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수동형이라는 것은 밖에서 어떤 펄스를 줘서 그것에 따라서 작동하는,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멍텅구리가 되는, 만약에 수동형이라면 위치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받을 수도 없고 정보를 줄 수도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현재 많은 이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능동형 RFID 칩을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을 음모론자라고 치부를 한다. 그래서 베리칩 자체가 외부로부터 전기적 기기의 자극이 없으면 전혀 작동이 되지 않는 멍텅구리 칩으로 전락을 해 있는 상태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베리칩의 능력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현재 평가절하 단계까지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조그마한 쌀알만한 칩 안에 어떻게 그 많은 엄청난 과학적인 것이 들어올 수 있는가? 이 조그마한 것에 어떻게 GPS 추적이 가능하고 유전자를 편집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 하는 의구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쪽을 보자 이거예요. 지난번에 봤던 삼성전자가 S-헬스 생체 칩을 특허로 만들어서 미국에 판매를 했는데 이 속에는 배터리를 내장하고 있는 그 자체가 충분히 감지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능동형 RFID 아니고서는 절대로 사람의 맥박, 혈압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송출할 수 없고, 그리고 어떤 정보를 받아와서 사람의 혈당이라든지 혈압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S-헬스라는 이 생체칩 안에는 배터리 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능동형 RFID임을 간접적으로 밝혀줬다라는 겁니다. ADS사가 베리칩을 홍보하던 초기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베리칩의 추가 기능들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기술적인 스펙에 대해 회사 기밀을 이유로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기술 스펙상 베리칩의 추가 기능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자기들이 맡고 있는 한. 그런데 자기들이 그 회로 도면들, 기술 내용들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지금 현재 이 칩이 바이오 칩이라든지 알약 칩이라든지 사람이 삼켜서 사람의 내장을 찍고, 그리고 사람을 알약 칩이 저절로 치료도 하고 하는 이런 기능들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이런 기능을 통해서 역으로 추적하면 베리칩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회로 도면들, 기술적인 원래의 프로젝트라는 것을 역으로 캐낼 수가 있다. 이것을 리버스 엔지니어링 기법이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역추적으로 해서 도면을 알아내는 법. 말씀드린 것처럼 역추적 도면 방법으로 삼성 핸드폰이 바로 많은 핸드폰을 갖다가 카피를 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베리칩을 회로 도면이었기 때문에 감시와 통제에 대한 근거들을 가장 확실하게 제시할 수는 없지만은 현재까지 기술들과 특허 현황들, 그리고 일루미나토와 프리메이슨들이 구해온 어젠더들, 그리고 응용 분야들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베리칩 안의 감시와 통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나노 연산작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탑재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 스스로 연산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분석하고, 그렇죠. 혈액을 스스로 분석하고, 그리고 심장을 스스로 분석하고 하는 이런 나노 프로세스들이 탑재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 이어지는 강의는 제가 홀로 독자적으로 이걸 할 만한 역량은 못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위해서 수고를 했고 그런 분들의 작업에 대한 결과물들입니다.
이름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 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7번째,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칩이 이 능동형 RFID, 배터리 내장형이라면 다음과 같은 기능들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저절로 배터리들이 자가 충전이 된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베리칩 내에 전원이 발생하면 그 안에 있는 각종 나노 프로세서, 연산 처리 장치들을 이 전원을 가지고 동작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와이파이를 통해서 근거리 통신이 가능하다. 그렇죠. 와이파이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근거리 통신, NFC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체내에 있는 혈액을 분석해서 혈당과 혈압을 체크하고 심장, 당, 각종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연산작용을 하니까 연산해서 이것을 정보를 밖으로 송출하는 것이 실시간으로 가능하고 밖에서부터 오는 정보를 받고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배터리가 있다면. 전자기파를 송출하여 감겨있는 코일이 AM 안테나인데 이걸 통해서 외부로부터 전자기파를 받아서 사람의 몸속을 통해서 사람의 뇌파를 자극할 수가 있다. 뇌파는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뇌파는 0, 1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복잡한 것 같아도 뇌파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뇌파를 자극한다면 생각을 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인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마인드 컨트롤,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지만은 간단하게 뇌파의 펄스만 바꾸면 얼마든지 사람의 생각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에 한 중국인이 칼을 들고 62세 된 여자분을 찔러 죽였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찔러 죽이고 나서 내 머리에 누가 칩을 박아서 나로 그렇게 했다. 그 말이 사실일지 아닐지 그것은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없지만은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내 생각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와 반대로 내가 생각만 해도, 내 마인드로 생각만 해도 이 생각이 뇌파를 통해서 반대로 AM 안테나를 거쳐서 송출해서 와이파이를 통해서 다른 기기들을 동작시킬 수가 있다. 여러분, 이건 이미 증명을 했습니다. 유명한 운동선수인데 이분이 운동을 하다가 다쳤습니다. 사지가 마비가 온 겁니다. 생각만으로 TV를 채널을 돌리고 끄고 그 다음에 커피버터에 물을 끓이고 문을 열고 닫고 가능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영어로 말입니다. 영어로 뇌파를 통해서 자기 몸속에 있는 칩에 있는 코일을 자극하고 그 코일이 와이파이를 통해서 외부 기기에 펄스를 주면 기기가 작동을 하더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 많이 봤죠? 그런 영상들은 많이 나와 있는 걸 압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것이.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려면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자가 충전되는 배터리가 이 속에 있어야 이 문제에 귀착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항목들이 이미 사용됐음을 알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IMD, 몸에 심을 수 있는 의료기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허를 받았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사람의 몸에 심을 수 있는 의료기기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기기를 개발해서 2011년 9월 6일자로 출원이 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2년 4월 12일자에 미 특허청에서 다음에 특허를 취득을 했습니다. 신문에도 난 바 있죠? 내용을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뇌나 손가락에 칩을 이식하는 시대가 좀 더 가까이 왔다. 조만간 사람 몸속에 칩을 심어 심리적, 임상적 정보를 외부 시스템과 교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물론 이것만 봐가지고는 이 속에 배터리가 충전형이냐 아니냐라는 것만 밝힐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람의 뇌 속에 칩을 심어서 외부로부터 임상적인 어떤 정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이 생체 칩인데 바이오 칩이 된다면 사람이 만약에 위급한 상황, 쓰러졌을 때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칩을 만들었는데, 만약에 쓰러져 있다 그러면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 어떤 사람이 이 사람 쓰러졌습니다라고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119에 신고를 해서 119가 와서 그 사람에게 외부로부터 그 사람 속에 있는 칩 속에 자극을 줘서 전기를 일으켜서 정보를 읽어낸 다음 이 사람을 처리한다면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미. 그럼 이 사람이 항상 쓰러지기 직전 그리고 쓰러진 다음 이 사람의 정보를 바로 송출해서 병원에서 바로 이 사람을 조처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칩인데,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자기 속에 있는 칩이 구동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배터리가 내장형이 되어 있어야 자가 충전되는. 만약에 자가 충전되지 않는 배터리라면 그건 칩은 아무 소용이 없죠. 특허를 받았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특허 내용도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의 몸속에 삽입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IMD라고 삼성이 개발한 Implantable Medical Device입니다. 약자로 IMD입니다. 이것이 motion state, 움직이는 상태죠. 움직임의 상태를 detect, 탐지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모션을 다 탐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눈의 깜빡임, 심장마비가 오기 전에 심장의 띵박, 이걸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의 변화, 체온의 변화, 당의 변화, 이런 것들을 그 모션 스테이트, 그 동작 상태를 디텍트, 탐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이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충전형 배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실시간으로 체크가 되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A와 C 사이에 B가 들어있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처럼 이 얘기는 역으로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면 그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부인합니다, 이걸. 답답한 일이죠? 이 특허의 개요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의료칩은 사람의 몸 안에서 의료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유닛을 포함하고 있고, 또한 칩 사용자의 움직임의 상태를 감지하여 모션 코드를 만들어 의료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해주는 컨트롤 유닛이 포함되어 있다. 사람의 움직임을 다 감지한다. 이 칩 내에서 모션 코드가 생성되고 필요한 의료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해주는 컨트롤 유닛이 있다는 것은 이 칩 내에 이 유닛을 구동시킬 수 있는 배터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이것이 없으면 이 바이오 칩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생성된 데이터 내 속에서 실시간으로 혈액, 당, 체온, 심장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이 정보를 코일을 통해서 와이파이로 해서 전송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컴퓨터와 접촉 가능하게끔 코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컴퓨터를 통해서 외부에 전송합니다. 그러면 중앙 컨트롤 하는 데서 실시간으로 그 사람의 정보를 받아서 이상이 있을 때는 바로 병원으로 연결을 하고 병원이 바로 그 사람의 칩 속에 펄스를 줘서 심장을 강제로 박동시키고, 쓰러졌잖아요. 쓰러지면 바로 오는 거예요. 바로 119 오고 하면 사람 죽어요. 심장으로 쓰러진 사람은 5분이 넘으면
죽습니다. 뇌사가 됩니다. 3분만 넘어도 살아나도 문제가 되죠. 이게 빠른 조치를 해야 되게 3분 안에. 언제 의사가 와서 이거 하고 이거 갖다 대고 그러겠습니까? 즉각 탐지가 되면 병원에서 즉각 거기서 벌스를 주면 심장 박동이 자극을 받아서 뛴다. 그러면 살거든, 그게. 그러기 위해서는 24시간 구동시키는 배터리가 필요하잖아요. 수동형 RFID 칩으로는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이 데이터들을 송출하고 그리고 정보를 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원이 불규칙하면 나노 프로세스 칩들은 정상적으로 동작을 못합니다. 나노 칩이든 마이크로 칩이든 그 칩 안에 내장된 모든 연산작용을 하는 스스로 움직이는 그 칩들은 항상 전격 전압이 일정해야만 움직입니다. 이것이 들쑥날쑥. 어떤 때는 시그널을 줬다가 어떤 때는 사라지고 이러면 이것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됩니다. 고장나버리죠. 그래서 균일하게 전압을 줄 수 있는 전격 전압. 그래서 코일을 많이 감아뒀다 그랬잖아요. 많이 코일을 감아둔 것은 그것이 일정한 전압을 유지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에러 없이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위 특허 내용을 말해도 배터리 내장을 부인합니다. 그들이 부인한 이유는 과학 기술이 여기에 미치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과학 기술이 이 조그만한 배터리에 자가 충전할 수 있는 방법, 이 기술에 지금 현재 과학이 미치지 못했을까요? 저는 이 이상을 뛰어넘었다고 봅니다. 왜냐? 다음과 같은 기기들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체온으로 충전되는 핸드폰이 있습니다. 핸드폰 안에 배터리를 사람이 여러분 주머니에 집어넣으면 주머니 속에서 자동적으로 충전이 됩니다. 뭐 지금처럼 갖다 내고 이런 거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게 우리나라에도 곧 오겠죠. 근데 이미 노키아에서는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노키아 핸드폰입니다. 노키아에서 만든 사람의 체온으로 충전되는 컨셉트 폰인데 노키아 ECU입니다. 이 휴대폰의 특징은 사람의 체온으로 충전합니다. 충전 기계 없이 평소에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거나 바지 주머니에 넣어서 그러면 체온을 전달받아서 자동 충전되고 또한 이것을 쓰면 열이 발생하잖아요. 써서 이 핸드폰을 쓰면 발생하는 열을 또 그대로 받아서 충전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을 사용하면서도 그것이 충전되는 거예요. 대단한 과학적 기술의 진보라고 부를 수 있죠. 이보다 편리한 게 없습니다. 이처럼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체온으로 충전하는 폰도 있네. 아까 말했던 노키아 ECU 폰입니다. 주머니 안에만 넣으면 자동적으로 충전되는 휴대폰이 나왔다. 2010년도인데요. 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노키아는 사용자의 주머니에서 충전되는 열 전도식 컨셉폰을 공개했다. 자동으로 충전이 되기 때문에 충전기가 필요 없고 후면 패널은 동으로 제작되어 말라서 갈라진 모양이다. 그러니까 이 동이니까 열을 빨리 받겠죠. 쉽게 열 전도율이 좋은 동으로 만들었습니다. 동판. 사람의 체온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이미 여러분 사람의 체온의 변화에 따라서 자가 충전되는 배터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왜 그것이 배터리 칩 안에 없다는 겁니까? 왜 그것을 부인하려고 그러죠? 2010년도에 나왔는데 벌써.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근육으로의 움직임, 우리 그 사람이 움직이잖아요. 근육의 움직임으로만으로도 자가 충전되는 배터리. 그래서 GPS 기능을 하게 하는 칩이 이미 특허를 받았습니다. 움직이면 됩니다, 사람이. 이 칩은 어린아이에게 삽입 가능할 정도로 작으며
유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판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 이 칩 수신기 전력은 사람의 근육의 움직임을 통해 전기 기계적으로 생성된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것이 축적되고 축적되면서 제가 지금도 움직이고 있으면 계속 이것이 태양광이 쌓이듯이 말입니다. 축적되는 겁니다. 충전되는 거예요. 이 특허 기술은 1997년 5월 13일 날 등록이 됐답니다. 물론 지금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과학적 발전이 있습니다. 한 해 한 해가 완전히 다르니까. 아까 그 근육의 움직임만으로서 아이들에게 칩을 박아서 아이들의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다는 자가 충전 내장형 배터리가 있는 칩, 그 얘기인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느냐면 어린아이에게 임플란트 할 수 있을 만큼의 아주 작은 디바이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 키드내핑, 아이들을 납치한 거죠. 어린아이들을 유괴한 그것에 용이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돼. 과학이 이 정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근육의 움직임을 전기 기계적인 전류로 바꿔주는 기술을 차용한 배터리가 1997년도에 이미 사용되고 2010년에 노키아 폰이 이미 사람의 체온의 변화를 따라서 자가 충전되는 배터리형 핸드폰을 발표를 했다면 지금으로부터 7년 전 아닙니까? 그때로부터 97년부터 7년 후 2004년에 칼 샌더스가 나와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칼 샌더슨이 나와서 배터리에 대해서, 베리칩의 배터리에 대해서 얘기하기 7년 전에 이미 노키아 폰이라든지 그리고 사람의 근육을 통해서 자가 충전되는 배터리를 얘기를 했는데 2004년도에 칼 샌더스 박사가 나와서 사람의 체온을 이용한 배터리, 그러니까 베리칩 안에 리튬 배터리가 있다라는 그것을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칼 샌더스가 거짓말이다. 그 자체가 넌센스라 라고 얘기를 한 것은 그 사람이 그 이전에 말한 과학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바보라는 얘기와 똑같은 겁니다. 칼 샌더스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2004년도에 칼 샌더스가 말한 그 당시에는 이미 이런 충분한 더 이상의 발전된 자가 충전 배터리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전도 있었는데. 그런데 샌더스가 말한 그것이 과학적으로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반대하는 것은 과학을 모른다는 얘기죠. 여러분, 손등과 이마에 봤는데 손등과 이마는 이것과 이거는 외부에 노출됩니다. 이거 장갑 끼지 않는 이상은 사람의 체온이 어떻습니까? 밖으로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낮과 밤에 일교차가 심하죠? 그죠? 노출되어 있으니까. 추운데 더운데 사람은 많이 다니잖아요. 여기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마와 손은 가장 체온 변화가 크다. 노출된 것이니까. 그래서 체온 변화를 통한 자가 충전이 되는 리튬 배터리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칼 샌더스의 말은 과학적으로 볼 때 전혀 무리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베리칩을 개발하는 데 참여했던 칼 샌더스 박사는 이 배터리가 리튬 전지라고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적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리칩의 추가 기능이나 베리칩 배터리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증언한 칼 샌더스 박사 자체가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론자들은 칼 샌더스 박사가 개발 이론이 아닌 가짜이므로 베리칩 내에 리튬 전지가 있다는 증언도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샌더스 박사가 얘기했던 그 7년 전에 이미 근육의 움직임을 통한 자가 충전적 방법이 특허를 받았습니다. 샌더스 4년 이전에 이미 노키아 폰이 사람의 체온으로서
충전 가능한 폰도 만들어냈고요. 잃어볼 때 웨이트커가 등록된 시점인 7년 후에 2004년인 칼 샌더스 박사의 증언처럼 FD 승인을 받은 베리칩의 더 발전된 형태의 배터리 리튬 전지가 개발되어 사용됐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의 지금 현재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면 체온에 의해서 충전된 리튬 전지를 차용했을 가능성은 충분을 넘어서 완전입니다. 만약에 칼 샌더스가 가짜였다면 여러분 결과는 칼 샌더스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영창을 나가지 않았어요. 왜? 그를 누가 소송도 안 했습니다. 미국은 소송 천국입니다. 그가 가짜라면 이 문제에 가장 타격을 입는 ADS사가 그를 소송하고 그리고 칼 샌더스는 감옥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노터치입니다. 아무도 그를 소송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진짜란 얘기죠. 반대로 칼 샌더스 입장을 보십시오. 일루미나티들이 이한 살해 위협도 감수하면서 칩 안에 리튬 전지의 존재를 주장했다는 그것은 넌센스입니다. 누가 뭔 목적으로 칼 샌더스가 자기가 왜 그런 일을 벌일까요? 이런 얘기를 하면 자기는 살해 위협을 받는데 그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누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면서 그리고 소송의 부담감을 느껴가면서 거짓말을 꾸면서 샌더스 박사가 얻은 거가 뭐냐? 그가 뭘 얻었어요? 명예를 얻었습니까? 부를 얻었습니까? 그는 쫓겨다닌 신세입니다. 그러므로 샌더스 박사가 이런 무모한 도전을 아무 이유 없이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칼 샌더스 박사의 주장을 반박하려면 베리칩 특허 승인에 사용된 헤로도메를 공개하면 끝납니다. 없는 게 증명되면 끝나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ADS는 기업 비밀이므로 이 부분을 공개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게 이미 기업 비밀은 특허를 취득했기 때문에 공개해도 그것을 누가 모방하면 범죄입니다. 특허를 취득하기 전까지 그 비밀을 공개하지 않는 거지. 특허를 취득한 다음에는 노하우를 공개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카피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기업 비밀이다라고 해서 샌더스의 말에 그들은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ADS사 사장의 스컷이 너만은 PLD라고 불리우는 개인 위치 추적 장치를 개발하여 특허로 받았고 이것은 누구에게나 이식 가능하며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고 그는 초반에 말을 했습니다. 이 칩은 모든 사람에게 이식 가능한 칩이고 건강관리, 자산관리, 보안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으며 아이들의 유괴에도 GPS를 사용해서 그를 추적할 수 있다라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위치 추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베리칩 내에 GPS 좌표값과 좌표를 처리할 수 있는 나노 프로세서 부속 칩이 내장되어 있어야 하고 외부 중계기를 거쳐 위성과 통신할 수 있는 통신 프로세서 부속 칩이 내장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무리 좋은 것도 배터리가 없으면 작동이 안 되니까 이 속에 안정한 일정한 전압을 줄 수 있는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이 전원은 수동형 RFID 칩처럼 전자자기장의 변화에 의한 일시적 충전으로 공급되는 불안정한 전압이 아니라 항상 일정한 전압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것이 사람의 체온을 통해서 충전될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칩을 받은 사람은 어디 가서 갖다 댈 필요가 없습니다. 저절로 충전되니까. 아침, 저녁으로 충전됩니다.
베리칩 제작사 사장이 직접 시인한 내용인데 이것을 보고도 사람들은 이 속에 배터리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주장해서 사람들이 이 칩을 짐승의 표가 아니다. 매매는 되지만 위치 추적이 안 되니까 짐승의 표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받아버리면 그 속에 배터리가 없다. 그래서 짐승의 표가 아니다라고 말한 사람들은 그 생명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랍니까? 저도 100% 확신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유사한 것이니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어떤 위험성을 감수하고 어떤 손해를 감수해도 하지 말자는 얘기죠. 따라서 베리칩은 짐승의 표로 가는 더 이상의 것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완성체로 가는 일부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영상을 같이 한번 보고요. 초창기에 ADS사 스캇 실버만이 나와서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스캇 실버만 이어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스캇 실버만 이어서 칼 샌더스 박사가 배터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인데 우리 다 봤던 내용 다시 관점을 돌려서 보겠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스캇 실버만은 이 얘기를 한 뒤에 조금 뒤에 얘기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런 거 안 된다고. 그러면 도대체 뭐냐? Unless you have your hand imaged. So there is a move for the right hand to be used for identification. I have here in the front of my book, this is the BioJect project. I've had to blank out some things that were secret, top secret. But this is the device that microchip in. I want you to turn with me to Revelation for a moment. Revelation chapter 16. In my efforts to try to stop the microchip from being, to stop it from being manufactured, I knew that research had not been done on the effects of lithium in the body. So I called a doctor at the Boston Medical Center who had been on the project. I said, what would happen if the microchip gets shattered or broken and the lithium is in the body? He said you would get a sore. He said you would get a sore like a boil. I said, what kind of sore like a boil? And I was writing all the time. He said you'd get a grievous sore. It would not heal. I was looking at Revelation 16:2 a short time after that. And the first went and poured out his vial upon the earth, and there fell a noisome and grievous sore upon the men which had the mark of the beast, and upon them
which worshipped his image. This is a single sower. Will God cause the microchip to be shattered in all those people that receive it? I don't know. I just think it's very unusual that there would be a sower that would be one sower, not many sowers. God has very carefully told us in his word not to take a mark in the forehead or in the hand. It was very easy to get babies to put this microchip in. All they did was run an ad in the paper, and they said $25 will be paid for every child birth through 1 year old that you bring for a government experiment. Women lined up in the rain with their babies to get the microchip. And so the message I give you tonight and the message that we share is that this is real. Stand in God's word and don't take it. I met with a man from the CIA in Manassas, Virginia, and he warned me about some of the things that I was saying. But he also told me, you can't stop this thing. And I told him I'm not trying to stop it. I'm trying to warn God's people. And so our reason for being here is not to cause you to form a group to go against the government. Our reason for being here is to inform you so you will be stronger in Jesus Christ. I believe if God's people will pray, and we can have one more day, one more week, one more month to tell people about Jesus Christ. 자, 그렇다면 이 베리침은 지금 현재 매매 기능은 뭐 증명이 이미 됐고요. 두 번째 GPS 추적 기능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통제, 감시는 내가 통제 기능, 컨트롤. 과연 이 속에 그 뇌파를 움직일 수 있는 AM 코일을 통해서 뇌파에게 펄스를 줘서 뇌파의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마인드 컨트롤 기능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유전자 코드는 또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칼 샌더스 박사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도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절대 손대지 말게 해주옵소서. 마지막 때 짐승은 사람의 몸에 이런 것들을 삽입하기를 원할 때 우리들은 단지 그것이 문명의 이기라는 핑계로 이것을 받거나 편리함을 위해서 우리의 문명과 돈을 따라가다가 영원히 망하는 로서의 처와 같은 사람들이 없도록 믿음에 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